네, 경기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입니다. 장관님, 네. 대장동 구분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구분이 마치 이재명 후보인 것처럼 계속 공격을 해왔어요. 뭐 확정적 중범죄자이니 등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그런데 보니까 녹취록에 보니까 대장동 구분이 현직 대법관이다라고 했고 실명까지 지금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지나치게 침묵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참 전주 의원님이 듣기에 민망한 민주당이 묻고 민주당이 답한다. 그 민주당이 저거 아마 이제 저를 내려주시죠? 지적하는 질의 모양인데 끝났으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부탁했잖아요. 있고요. 우리 김용민 의원님 질문에 제가 뭐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그렇지만 뭐 전주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도 존중해서 답을 알겠습니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거 할게요. 자,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인 검사 시절에 봐주기 수사를 지나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조남욱 그 회장,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의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죠. 윤총한테 3번 걸렸는데 봐줬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뭐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게 윤총일 거야. 거기 보면 회사 돈 가지고 돈 돌린 거 어디에 투자한 거 다 나와. 이렇게까지 윤 총장이 봐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 불기소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조우형 씨를 불기소한 거. 이게 대장동의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이거 불기소해서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고요. 윤우진 사건 해외 도피했고 결국에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 부분도 결국에는 예전에 무혐의 됐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왜 김건희 씨 소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관님 이 부분만 짧게 답변 주십시오. 왜 소환도 안 하고 있습니까? 소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환에 계속 불응합니까? 기사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환에 불응하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피고인들, 다른 피의자들은 일반 국민들은 대부분 다 체포영장 발부받습니다. 심지어 주말에 소환한 사람에게 변호사와 상담해서 변호사가 주초에 소환에 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한 사람까지도 주말에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체포하는 게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왜 아직도 체포영장 발부 안 하고 있습니까? 가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옵티머스 수사 불기소 중앙지검장 시절이었죠. 라임 사건 윤곽근 불입건했는데 구속 기소됐고 라임 사건 검사 술접대 사건 불입건했죠. 이 사건도 확인되면 사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사과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채널A 한동훈 수사방해 사건. 이건 징계로도 이어졌죠. 이것 이외에도 장모 문건, 장모 변호 문건이 대검에서 만들어졌고 고발 사주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 본인은 검사 시절에 사건을 조작해왔던 것 같고 부인은 주가를 조작하고 장모는 잔고를 조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조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미래를.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자, 연희동 집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정영학 회계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회사에 집 넘기고 돈 받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사지는 말라. 그러니까 김만배는 어차피 저쪽에서 양도소득세 물을 거 아니야. 양도세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시가보다 높지 않게 사자는 얘기죠. 김만배 씨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계속 줘야겠다 누나에게. 이 누나는 연희동 집,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 연희동 집을 사준 사람인 것이죠. 그 누나한테 현금을 주겠답니다. 야,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안 사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뺏어 주려고 한다. 이런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현금을 어떻게 줄까를 또 상의하는 것 같아요. 그냥 주기 뭐하니까 취직시켜서 연봉 1억이나 2억을 주겠다. 현금을 어떻게 줄지까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실제 김만배 씨 피신 조사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천화동인 3호에 보면 19억 5천만 원을 천화동인 1호로부터 빌려서 대여를 받았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연희동 주택 매입에 대한 어떤 시간의 흐름을 보면 방금 보신 녹취록 2019년 1월쯤에 녹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쯤에 김만배 씨와 정형학 씨가 연희동 집을 어떻게 사줄지를 모의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에 녹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19년 1월 3일, 1월 31일에 보면은 김명옥 씨, 그러니까 김만배 씨 누나가 실제로 사내이사로 선임이 됩니다. 아까 논의했던 게 시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9년 4월에 보면은 19억 원의 주택을 실제로 매입을 합니다. 이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김만배 씨는 이런 얘기도 하죠. 대장동 사업을 원활하게 위해서 박영수 변호사를 끌어들였다. 그리고 박영수를 통해서 당시 윤석열 검사에 의해 수사 진행 중인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피해가기 위해 노력했다. 김만배가 윤석열을 회유 및 여러 카드로 위기를 모면하고 정영학에게 내가 이렇게 잘했다라는 잘난체를 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취지로 김만배가 또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연희동 아버지 집을 매입해 준 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저축은행 사건, 대장동 사건의 시작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조우영 씨를 봐주기 하면서부터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조우영 씨가 조사받으러 왔더니 윤석열 당시 중수이과장이 직접 믹스커피 타줬다라는 진술도 확보됐죠. 그거 맞습니까? 뭐 제가 확인해드리긴 네, 그렇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기사는 그렇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믹스커피를 직접 타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봐주기 위해서 커피까지 타줘요, 검사가. 그 다음 보여주시죠. 또 보면은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하죠. 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드가 도대체 뭘까? 여러 가지 추측이 되겠지만 연희동 집 역시 이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 다음 보여주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제3자 뇌물 혹은 사후수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조우영 씨 봐주고 나서 나중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는 것이죠. 다음 보여주시죠. 지금 일단 여기 뇌물죄는 당연히 가중처벌되고요. 그 다음이요. 이런 경우에는 공수처에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이. 근데 아직 안 넘겼죠? 이첩 안 했죠, 장관님? 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중앙지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남욱피신조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조인에 대한 로비 무엇을 의미하냐? 그럴 때 판검사들하고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면서 100만 원씩 용돈을 줬다.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 윤석열 밑에 있는 검사들 중에 김만배한테 돈 받은 검사들이 워낙 많아서 이 사건 수사를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검사님도 죽고 다니네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냐, 하냐, 또는 뇌물 의혹이 나와서 공수처 이첩을 해야 되는데 왜 그것조차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라는 의심이, 국민적 의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대장동 녹취록 관련해서 지금 우리 김용민 의원님 질문한 그런 부분들에 한정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이 대장동 관련해서 뭐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기본적으로 사법 처리가 즉 구속 기소 혹은 불구속 기소된 것의 기초는 이 대장동 녹취록입니다.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100여 개가 넘는 녹음 파일이 이 피고인들에게 공유가 됐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그게 이제 공유가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디 숨길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부터 우리 법사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혜 부분과 또 로비 부분을 균형 있게 이 녹취록에 기초해서 그동안의 사법수사 처리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숨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정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이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